네, 반갑습니다. 8월 25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투매 이후에 저점을 확보한 시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황을 통해서 많이들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대응들 잘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이럴 때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비중을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던 전략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이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손실을 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수익으로 넘어가는 종목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략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추후에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써먹으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너무 흥분해서 따라가신다거나 뭐 급등한 종목을 무리해서 쫓아간다거나 이런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피해야지 되는 나쁜 매매 습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20일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지난 투매 양상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난 투매 시점, 첫 번째 나온 투매 시점에서 매수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권 매수 두 번에 걸친 그런 포인트들이 다 적중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시점 이후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에 매수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종목 간의 어떤 손실 회복이나 또는 수익 전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번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조정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평균선 간의 포지션이 지금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상승으로 연결된다, 사실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횡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겠죠. 뭐 일단 골든크로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5일선, 21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저점에 대한 포지션이 더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기운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동에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기관 전체로 봐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관의 매도가 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개인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매수 주체들이 모두 다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나쁘게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들, 외국인들,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모두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 좀 있죠. 일단 아침 시점에서는 순매도 양상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 또 종목을 방어하는 역할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작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매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 포지션은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매수는 언제나 증시에게 힘이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순매도 출발했다가 순매수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매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순매수 많이 들어갔다 좀 내려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개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매수로 전환되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외국인, 연기금 이 세 박자가 모두 다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후퇴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지속적인 매수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자동차 관련 섹터가 즉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4%대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 누적 수익률도 다시 70%대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넘게 상승했었죠. 7%까지 올랐었네요. 이 상승도 눌림목 이후에 나타나는 강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오늘 10%대까지 상승하면서 눌림목에 대한 포인트를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또 살짝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 대형 섹터에서 매수가 일단 유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지 않는 형태의 포인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뭐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러한 상황만 계속해서 연결되게 된다면 증시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네,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던 그런 어떤 이유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지셔닝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도요 지속적으로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장기적 관점을 접근하기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면 고맙잖아요. 왜냐면 저 위쪽 6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5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가격이 좋습니까? 10%나 깎아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좋아지고 있을 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타고 있을 때는요 종목이 들어올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매수의 기회다. 다만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한 번에 잡아가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해서 대응하자. 이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무조건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살짝 옆으로 서거나 아니면 살짝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몰빵 치자. 뭐 빚내서 투자하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종목들 어떤 거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서의 어떤 집계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요, 기관 쪽 순매수 양상을 좀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이 경기 확장에 대한 포인트죠. 지금 포지션이 아주 잘 나왔어요. 들어와서 눌림목 아주 잘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아래쪽에 약간 퍼져 있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가면 마찬가지죠.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 종목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들어와서 5일선 근처 포인트가 되겠죠. 가격대를 치면은 15만 한 6천원 정도 라인대. 그러니까 오늘 따라가기보다는 내일 정도 한번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그 베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통신주들 중에서도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닐 거예요. LG U+도 물론 올라가고 KT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이것들보다도 SK텔레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또 배당도 잘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배당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력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저점권에서 반등.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또 다시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용하는 부분에 따른 전기요금, 실적 증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이닉스도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로 제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계속 상승을 해서 83,000원, 84,000원 이렇게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기아차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은 버텨주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 좀 되고요. 시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왜냐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베팅인가 아닌가.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죠.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이제부터는 빠르게 오르고 늦게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 우상향에 대한 포지션들을 계속 우리가 연결해 나가게 된다면 언제고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매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제 돈이 없는 분들 계시죠.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꽉 들어찬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꽉꽉 들어찼다고 하더라도요, 비중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이제 추가적인 그런 투자금을 계속해서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늘 말씀드리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면 이럴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계좌 안에 있는 것을 속간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유입을 시켜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아직 상승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절반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 정도 시점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유지가 더 되어야지만 더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너무 빠르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속단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상향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 대신에 종목별 대응 포인트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시장 좋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쭉 즐기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좋은 성과들 계속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해서는 종목들 매도하실 이유가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편안하게 수익들 올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